수업 중에서 오늘은 12번째 시간이죠. 요거 수업 안내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강 시간부터는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나 요가 동작, 매트 위에서 요가 동작을 하는 이유는 이 척추 공간을 잘 깨우기 위함이라고 해요. 척추 공간이 잘 깨워져야지 좀 숨을 깊게 쉼으로써 시선을 좀 외부가 아닌 내부로 거둘 수가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 척추 안에 7가지 에너지 센터가 머무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하죠. 그래서 1번 차크라부터 차례대로 올라가서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정수리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수리 차크라의 이름을 이제 사하스라라라고 부르죠. 사하스라라 하면은 천배, 완전함, 자각, 합일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가의 어근도 바로 유주였죠. 합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달에는 내면 소통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도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도 있고 경험 속에서 기억을 일으키는 자아도 있고 그것을 보는 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내가 진짜 자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가에서도 그것을 보는 나와 의식을 합하는 것을 바로 요가라고 하고 그것의 완전한 합일이 일어나는 공간을 정수리 차크라, 왕관 차크라라고도 부르거든요. 왕의 공간, 주인의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인의 자리를 잘 깨워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크와라운 차크라, 왕의 공간, 주인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주인의 사랑에 대한 표현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거나 아이를 키워하면은 이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주인은 그저 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라면 내가 나에게 퍼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전두엽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왕의 공간을 한번 자각해보는 연습을 해볼 것이고 이제 사하스라라 차크라, 정수리 차크라는 이제 아난다 마야 코샤층에 머무른다고 해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제 코샤, 우리의 몸을 5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1번 차크라는 안나 마야 코샤, 물질칠 육체층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었고 2번 차크라는 프라나 마야 코샤, 호흡층, 생기층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었고 3번과 4번 차크라, 복부 공간과 가슴 차크라는 마노마야 코샤, 마음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었고 목 차크라와 미간 차크라는 비즈나 마야코샤, 지성층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어떤 자아가 진짜 자아인지 잘 분별하는 공간이었고 정수리 차크라는 아난다 마야코샤, 그래서 정수리 차크라의 의식이 머무르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상태, 행복의 상태를 좀 경험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부정적인 행복이 아닌 감정들은 내 자의식이 만들어내는 스토리텔링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쪽에서 긍정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자극이 오더라도 우리는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지복의 상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행복을 정의하기를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 하면서 수용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수용의 상태를 요가에서는 야마 니야마 사항이 있었죠. 아시탄가 8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 니야마의 사항은 사흘 만에서 실천하면 좋은 5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산토샤, 만족이었어요.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착과 선호를 분리하고 계셨죠. 우리가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호해도 괜찮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함이 일어나는 상태는 집착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도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편안한 상태가 바로 수용의 상태다, 산토샤의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자세 안에서 이 수용의 마음, 산토샤의 마음 또한 한번 일으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시탄가 8가지 단계가 있었죠. 요가는 마음 작용 제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빠딴자리라는 학자가 8가지 단계를 제시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야마였고 두 번째가 니야마였어요. 삶 안에서 안 하면 좋은 것들이 야마였고 야마 사항 중에서 이 책에서는 이제 아힘사,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용서는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용서는 화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forgive, 내가 앞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한 혹은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또 용서라고 했죠. 아임사, 두 번째 사항, 니야마 사항 중에서는 우리 아까 산토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삶 안에 잘 적용이 되면 아사나, 요가 자세 안에서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사나에 대한 정의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죠. 아사나란 스티라, 숙함, 아사남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확고하지만 견고하지만 숙한 편안한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사마타 명상과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마타 명상은 집중 명상이죠. 요가도
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 명상이긴 하지만 이 아사나에 대한 상태가 정의가 내려지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자세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해요.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이기도 하고 이 책에서도 이제 마지막 장의 11장에서는 이 사마타 명상과 윗바사나 명상을 분리해서 수련할 것이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좀 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아사나 하시면서 이 책에서도 이제 수행은 편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편안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윗바사나 한번 알아차려 보실 것이고, 사마타 명상 우리가 요가하면서 집중하는 대상은 경험하는 자, 기억하는 자의식의 자아가 아닌 관조 자아라고 했잖아요. 그 관조하는 나에 집중하는 연습도 한번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명상, 이제 윗바사나 명상이 있고, 이제 아사나가 그렇게 잘 수련이 되면 동작이 잘 확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프라나야마, 숨을 좀 깊게 쉴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프라티 아하라, 외부를 향해 있었던 시선을 내부로 거둘 수 있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이 프라티 아하라, 재감을 자기 참조 가정 훈련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테크닉이 숨과 숨 사이에 잠시 멈추는 연습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쿰박의 순간에서 잠시 머물러 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는 에이질레스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작년 요맘때 저희가 12월달 도서가 에이질레스였거든요. 인도에서 이제 아시탄가 요가를 계승하고 계시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샤라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아시탄가 요가를 매일 수련하는 숙련자가 아니더라도 이 10가지 동작만 수련을 하면 에이질레스, 나이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소개한 10가지 동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강 시간엔 그 10가지 동작을 익힐 것이고, 10가지 동작 중에서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수리아 A, B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수리아 A, B로 플로우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1강 시간에, 이번 달 1강 시간에 어떤 곡으로 플로우 했는지 기억나세요? 알렉스의 되돌릴 수 있다면 만초 OST로다가 제가 안개를 보면서 떠올린 그런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작년 12월 1월 달에 풀었었던 그 곡으로다가 되돌릴 수 있다면이라는 곡으로 다 풀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되돌리다라는 곡으로 플로우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우리 한 해를 만약에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쪽으로,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1강 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의식은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안의 스토리텔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과거도 변화시킬 수 있고 미래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되돌려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오늘의 곡은 되돌리다라는 이승기 씨의 곡으로 수리아 A, B도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진짜 자아, 편도체의 뇌, 배경자아를 잘 인지하기 위해서는 몸이 잘 확장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이 잘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것을 두잉 모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요가에서도 라자스의 상태 두잉 모드로 표현하죠. 그렇게 몸이 잘 깨워지면 비잉 모드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자타긍정 명상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조금 더 수월하게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마음까지도 좀 수월하게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6가지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forgive,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연민의 마음, 그리고 그저 주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산토샤, 수용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나 혼자서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의식을 좀 내려놓으면 나의 흐름을 좀 돕고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좀 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10장에서는 감사 일기를 또 제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존중까지, 우리 요가 인사말이 나마스테이기도 하죠. 내 안에 있는 더 큰 자아를 다시 본다라는 뜻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 아사나에서 한번 끼워볼 것이고, 제가 저희 블로그에 요가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길게 포스팅을 한번 작년에 써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불교와 그런 인도 철학을 좀 구분짓고 계셔가지고 제가 여기다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저희가 비베카난다의 마음의 요가, 베단타 철학을 다룬, 우파니샤드 철학을 다룬 책을 한번 읽었었죠.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 아트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진짜 자아, 배경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불교 고타마시타르타 부처님은 그것도 공하다라고 나온 종교가 바로 또 불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이런 아트만에 대해서 배척하면서 나온 종교가 또 불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가는 많은 종교에 영향을 또 주었다고 하죠. 근데 어떠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종교로 구분하진 않죠. 그냥 실천 철학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불교는 무아이고, 이 책에서 마지막 11장에서는 그 부처님이
가르쳤었던 대표적인 명상법이 제한되고 있어요. 그것의 이름이 아나빠나 사티라고 해요. 들고 나는 숨을 알아차린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정수리 차크라, 1번 차크라가 우리가 땅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정수리 차크라는 조금 더 하늘의 공간, 의식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나빠나 사티, 숨의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모든 생명체는 계속해서 숨을 쉬지 않고 계속 쉬고 있죠. 우주 전체와 조금 더 하나임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아나빠나 사티, 숨을 좀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서 연결감도 주변과의 연결감도 한번 일깨워보는 시간. 자,